대박을 쫓는 사람들 /041 228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참으로 다양한 듯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 만든 물건을 파는 사람, 또한 똑같은 물건일지라도 만드는 방법도 각각이거니와 파는 방법 또한 각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박을 쫓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또한 참으로 다양한 듯합니다. 저는 제 노트의 복권 번호 때문에 매주 토요일 복권방에 들러 한 장을 사게 되는데 항상 그 복권방에는 최소 5사람 이상이 열심히 번호를 그리고 있으며 4명에서 5명 정도는 자동으로 구입하는 광경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박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박을 쫓는 사람들을 우선 크게 분류해 본다면 생명공학 분야에서 신물질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사람,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사람 등과 같이 MT, CT, IT, BT, 맥 분야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나 최초를 지향하는 부류와 로또 복권, 토토, 음륜, 경마 또는 라스베가스나 고급 호텔, 강월랜드 등의 카진세서 행운을 쫓는 사람과 같은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대박을 쫓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하여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 전자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후자는 약간의 지식과 요령을 터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대기업이나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단연간 그 분야에 종사하면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지만 후자에 속하는 부류는 그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노는 물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자신의 노력보다는 행운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둘째, 전자는 당초의 목표나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수적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많습니다만 후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당첨이냐 아니냐가 그 모두인 것입니다. 즉, 전자의 경우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연간 쌓아온 경험, 노하우, 기술 등이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응용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된 대박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대박을 가져다주는 잠재력을 무한히 안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당초 목적 외의 잠재된 대박 가능성을 전혀 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포스트잇이 그렇습니다. 3M사에서 강력 접착제 개발을 담당하던 자가 만든 작품이 바로 포스트잇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원했던 개발 제품과는 목적이 맞지 않아 수년 동안 서랍 속에 있던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포스트잇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예리한 관찰력과 결합되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왕의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욕조에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을 발견되었고 떨어지는 사과에서 뉴턴의 중력이 발견된 것입니다. 셋째, 전자는 준비된 자의 우연이 빚은 필연이라면 후자는 필연을 바라는 자의 우연에 불과합니다. 전자에 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전문 분야 외에도 관련 분야의 학식을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연히 찾아온 기회가 반드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기회로 삼거나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우연히 필연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사람들에게 복권은 필연을 바라는 우연의 매개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넷째, 전자는 몇몇 뛰어난 소수 인물들이 추구하는 학문의 영역이라면 후자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놀이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의 영역을 놀이의 영역으로 착각하여 대박을 쫓는다면 필연적으로 쪽박을 차게 될 것이며 반대로 놀이의 영역을 학문의 영역으로 착각하여 갖가지 당첨 이론을 끌어들이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섯째, 전자는 칼날의 양면과도 같아 그 결과물을 활용하기에 따라 인류의 행복과 안녕이 좌지우지되는 반면에 후자는 당첨자 한 개인이나 가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동생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고 마침 기차에서 흘러내린 니트로글리세린이 규조토에 스며들어 굳는 것을 우연히 보고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사용하기에 따라 인류에게 문명의 이기가 되기도 하고
재앙을 초래하는 악마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과 같이 그의 영향력이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 또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복권의 당첨은 그 영향력이 한 개인 또는 가족 등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전자와 크게 차이가 있으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족이나 개인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점에서는 전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로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까요? 저의 로또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또가 있어 한 주가 즐겁습니다. 이왕 사려면 월요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마누라에게 로또 선물했다가 한 달 먹을 욕을 다 얻어먹었습니다. 그 정신 자세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된다고요. 둘째, 로또도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로또를 경멸하여 사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당첨될 수 없습니다. 셋째, 로또 1등 당첨에 대한 행복한 상상도 미리 한 번쯤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행운이 당신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넷째, 로또는 어디까지나 놀이에 불과합니다. 가끔 로또를 비즈니스 수준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재고하여야 합니다. 놀이는 놀이에 그쳐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박을 쫓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만 현실 세계에서는 가끔 다 같은 대박 게임인 양 착각하면서 근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는지 분간도 못하고 철저한 학문적 검증과 연구 실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복권 놀이하듯 머니 게임을 하는 사업가가 너무나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정부에서는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하니 혹시나가 역시나로 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만 언제 우리에게 벤처붐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성공한 벤처의 속내를 들추어 보면 머니 게임이 전부였고 결국에는 쓸쓸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 모두가 거품이었고 그나마 성공한 기술은 대기업이 꾸준히 직접 투자한 기술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이 대주주로 있어 자금줄이 든든한 몇 벤처 기업의 기술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 의욕만 앞선 벤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창의성이나 역동성만큼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하고 기대도 해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이제부터라도 산학연의 인프라 환경과 정부 및 대기업 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재구축 한다면 못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근성이자 끈기인 바 다시 한번 그날이 밝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